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1월 17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장이기 때문에 긴 연휴였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결과 없이 시작한 우리 시장은 10거래일 만에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냥 보합권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수는 이제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오후에 들면서 매도를 또 급격히 줄여서 매수로 바뀌고, 동시호가에서 거의 한 1,500억 이상을, 3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걸로 나타냈지만, 장중 내내, 그랬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떨어져서 내놓은 물량을 받아간 거지, 결코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사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1,80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3,11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28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기습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 기관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낮은 물량에 대서 그냥 받아갔습니다. 한 1,500억이 1,70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79.39포인트, 어제보다 0.85%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수는 그냥 내려앉듯이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장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장 끝날 때까지 코스닥에서는 이어졌다. 오후 2시 반 넘어서 조금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줄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23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33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양쪽에서 다 파는 거죠. 개인만 215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09.71포인트, 어제보다 퍼센테이지로 1%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당연히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으니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9거래일째 연속해서 상승하고 10거래일째에 첫 번째 나타난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기조는 아직 살아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음봉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이건 조금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거에 좀 관심을 보면서 이번 주에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328원 70전에 끝났습니다. 1328원 70전. 어제보다 3원 40전이 올랐습니다. 크게 오른 건 아니니까, 일단은 아직은 1320원, 그 사이대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특징을 보면 오늘 조금 재미난 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703억, LG 에너지솔루션 27억, SK 하이닉스 119억, 삼성바이오 빼고 LG화학 160억, 삼성 SDI 146억, 현대차 94억, 기아 275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에 동시호가에 1,몇백억 그냥 땡겨간 게 다 이제 여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장중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낮게 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계속 샀는데, 그러니까 올 들어서 계속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0일 빼고는 올 시작해서 계속 사고 있어요,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높은 가격에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외국인은 왜 사는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이런 이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머징 쪽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뭐 지금 불같이 일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기관들은 엄청나게 팔았어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683억이나 팔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확인 안 된 루머가 좀 돌아갔고, 그래서 기관은 오늘 SK 하이닉스 7억 산 거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위를 전부 매도했습니다. 전부 매도했어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LG화학, SDI, 현대차, 기아 이 정도를 순매수했다. 그것도 낮은 가격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특이하게 움직인 거 보면 손해보험, 이건 뭐 아시겠지만 은행에 의해서 이제 실적 기대, 그럼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른 배당 기대, 뭐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또 손해보험이 이제 금리도 인상되고 운영 수익이 늘어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 항공입니다. 그 여행은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2022년에 그 여권 신청 건수가 그 전해에 비해서 거의 네 배 이상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4분기에 그게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이게 이제 무비자로 나가는 이제 일본이나 이런 여행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많이 느슨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1월에 우리나라 해외 관광객이 104만 명. 뭐 600% 이상 증가라고 그래요. 직전 연도. 또 그 전에는 뭐 못 나갔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 노선이 또 확대되고, 중국이 요새 이제 문 열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저가 항공이 오늘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뭐 아리백이 뭐냐 뭐 이렇게 하고 뭐 그걸 뭐 대통령이 안다 모른다 이래가지고 한번 좀 웃기는 일이 한번 있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아시아권 국가, 특히 이제 한국이나 중국처럼 이렇게 뭔가를 제조해서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의 그 숨통조이기가 되게 좋은 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겁니다. 이제 탄소 배출권의 문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면 관세 말고 또 여기에 이제 세금을 붙이게 되니까.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 방문해서 그 UAE와 탄소 중립 협력을 기대한다, 뭐 이런 뉴스가 들어왔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전,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등에 대해서 협력을 같이 해나간다. 그래서 이제 그 UAE의 그 2050 탄소 중립선, 그러니까 50년까지 탄소 없애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 원전 활용을 예상한다. 그런데 글쎄요, 이제 그게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요. 원전을 아리백에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는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장중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조금 움직이다가 좀 힘이 빠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은퇴를 한다는 그런 예상 뉴스가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나왔는데, 그 예상입니다. 그냥 예상. 예상이니까 힘발을 못 봤죠. 뭐 지금 하도 뭐 우크라이나는 너무 여러 번 늑대가 와요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이제 그 거의 5% 가까이 4.68% 빠졌는데, 테슬라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배터리 오더 컷이 있다라는 얘기, 이거 사실 무근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여러 군데 확인해 보려고 뭐 텔레그램으로 그 투자스쿨 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제 오더 컷이라는 게 선 주문해야 이게 배터리를 만들어서 납품할 거 아닙니까? 막 만들고 있는데 뭐 차가 잘 안 팔리니까 야 이거 좀 줄여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오더 컷이죠. 우리 이제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하면.
근데 뭐 현재까지 그 증거롭게 확인되는 상황으로는 사실 무근이다. 그럼 이제 누가 저런 소문을 퍼뜨렸을까 하는 것도 이제 또 재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그 로봇 업쪽의 이제 강자죠. 이게 삼성전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에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도 만들었고 연초 대비 뭐 6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슈가 없어서 업되기보다 다 써먹어서, 그러니까 막 여러 번 써먹고 여러 번 돌았어요. 여러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뭐 좀 이렇게 신선한 효과가 없어요. 그러는 찰나에 뭐 시총 같은 거를 오늘 이제 외국인들 매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타났지만 이거 막 올리면서 살 수 없어요. 외국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상승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반등 중에 한 템포 쉬어가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한 템포만 쉬는 건지 여러 템포를 쉴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을 좀 추이를 보면서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이고, 아무튼 연초부터 계속되어 오던 그 상승에서 첫 번째로 한번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 그동안 이제 올해 시장, 특히 이제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장이 뉴욕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가능하면 좋은 재료를 앞에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어요. 올해 들어서. 작년에는 안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연초부터 뭐 캐캐 묵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뭐 관련된 그거 뭐 경기 침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뭐 올 게 뻔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은 그래 뭐 이제 뭐 그 나타날 수 있어. 이게 기정사실로 묶어두고 이제 최근에 이제 CPI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이 뭔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냐. 이게 이제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6월, 8월 막 이렇게 하면서 급격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다. 그리고 이제 연준은 그렇게 금리를 오랫동안 고금리를 못 버틸 거다. 연준이 금리 내릴 거다. 물론 연준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시장에서는 그런 것에 방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이번 연초 들면서부터 반등을 계속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미국 시장이 그 연휴에 들어가면서 연휴가 그냥 돼버렸잖아요. 그 마틴 루터 킹 데이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시장이 실증적으로 그런 거에 관해서 뭔가 이렇게 지수로, 그래서 미국 시장의 3대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 뭐 이렇게 올랐다, 매일 새벽에 이제 우리한테 전 세계에 전해지는데, 그게 이렇게 실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이제 공백이 딱 생기잖아요. 미국 시장의 연이은 상승이 우리한테 수치로서 전해지지 않는 공백이 생기니까, 뭐, 그동안에 이 올 들어 반등했다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확한 이유를 찾기에도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그냥 반등 구간이다. 반등이 나올 만하다. 그냥. 왜냐하면 시장에서 뭐 더 이상 팔기 싫고 그냥 올라가면 좋고 이러면 반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반등이 오늘도 계속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좀 쉬어갖고 외국인들은 1,600억 이상 1,800억이나 샀지만 지수를 바뀌는 역할을 하는 매수는 아니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도 뭐 계속 올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오늘 시장은 그렇게 해서 그 짧은 반등간에 이제 숨고르기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런 그 숨고르기가 발생한 참에 정신 차려서 좀 보면 이번에 이제 그 다보스 포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UAE에서 건너가시겠지만 이것도 미국하고 중국이 이런 이제 수장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뭐 일본말로 얘기하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뭐 재미가 없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존 케리가 미국 대표로 대사를 존 케리 기후 대사죠. 그거 보냈잖아요. 그러면 뭐 존 케리가 기후 대사인데 가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예,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나라 윤 대통령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뭐 탄소 배출과 온실가스 협력 뭐 강조한 것도 결국 이거죠, 이거. 이 맥을 그렇게 강조하고 이제 또 다보스 포럼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슈를 만들려고 시장에서 어젯밤에 장외에서부터 뭐 해당되는 거 올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힘빨이 안 먹어요. 지금 안 먹는 겁니다, 이거. 지금 뭐 우리 UAE에 가서 무슨, MOU를 몇 개 맺었어요? 전 뭐 신경도 안 쓰니까 MOU라. 24개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그거보다 적진 않을 겁니다. MOU라는 게 그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리걸 바인딩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우리 서로 알았어. 이 정도인 거거든요. 그건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엄청난 MOU를 맺었는데 실제로 투자되는 거는 136억인가요? 우리 돈으로 그것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슈를 우리가 항상 따져. 이슈 그러면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는 아마 뭐 그동안에 중동 국가들이랑 우리가 MOU 맺은 게 다 현실화됐으면 뭐 우리나라 뭐 떼부자 될게요. 그건 원래 중동 잘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보스 포럼이랑 연결되는 그 축이 있잖아요. 왜냐면 존 케리 대사도 가고 이랬으니까,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이거 뭐예요? 이건 기후다. 탄소 배출권. 얼마 전에 있던 CES, 거기는 뭐예요? 핵심 테마가 모빌리티. 이게 원래 시장은 이제 이런 걸 잘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잘 비벼갖고 이슈를 써먹고 이랬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슈가 안 된다. 작동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이 힘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나마도 힘이 있으면 그게 땡기면 땡겨지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무 뺑뺑 돌았어요. 너무 뺑뺑 많이 돌았어요. 이슈를 가지고. 그럼 반면에 이제 시가총이 큰 거는 외국인들이 덤석덤석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들도 가격을 올려서 사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딱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도 어려운데, 수급도 그런 사이인데 외국인들이 뭐 총대 메고, 무슨 이런, 온실가스 이런 거에 총대 메고, 사겠어요. 이슈가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딱 볼 때 그거를 먼저 이제 싹 간파를 하셔야 돼요. 기아 같은 경우는 제가 새벽에 뉴스 하나 넣어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텔레그램에 넣어드릴 때는 그 많은 뉴스 중에서 참고로 하시라고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반응은 있겠다 하는 이제 의미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보면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강하게 이제 끝났던 거에 큰 배경은 대형 은행들의 실적 아니에요. 대형 은행들이 이제 그 분위기를 잡아갔는데, 물론 대형 은행들이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카드 연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드 데빗, 이게 악성 부채가 늘어나 있어요. 카드 부채도 늘어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싸놔야 돼, 준비해야 되는 얼라이언스도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게 약해지면 약한 고리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카드 연체가 늘어났다. 이게 고용시장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게 무슨, 레스토랑에 사람 쓰는 거, 그런 약간 블루칼라적인 거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큰 기업들에서 이제 레이오프 막 시작했잖아요. 사람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돌아오면 굉장히 크게
잃을 거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재난기금금, 미국도 막 줬잖아요. 해다가 이제 그게 딱 끊기니까 어떻게 해요? 약한 고리부터 이제 문제가 생는 거예요. 이 연체가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카드 연체가 늘어나는 게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은 뭐 저축도 나름 뭐 이렇게 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괜찮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감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애써서 장 잘 가는데 거기다가 우리 흔한 말로 고춧가루 뿌린 일이 없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서로 너도 나도 인정하는 속에 그냥 덮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초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재된 불안감은 그대로 상존한다.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지만 사실은 별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불안감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불안감 아니다 괜찮다 이랬다가 또 불안감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박스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무슨 뭐 사서 모아놓고 뭐 기다리세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런 시장이 절대로 아니다. 제가 40몇 년 동안 시장 안에서 이런 꼴 저런 꼴 다 봤는데 올해는 그런 시장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 맞는 그거를 우리 백만개미 당원분들은 맞춰가면 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섣불로 막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 기준이 그게 매매 원칙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면 뭐 진짜 가시까지 발라먹는 거는 못해도 대체적으로 중요한 수익은 걷어들이고 필요할 때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제가 댓글에 질문 보니까 뭐 양봉봉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브런치 카페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찬찬히 공부 좀 하세요. 제발. 그래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빨리 알아들이 공부하셔야 돈 법니다. 그게 돈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유튜브 같다 저 유튜브 같다 이러면서 주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그거 다 있잖아요. 브로치 카페 다시 보세요. 요새 다시 보는 분들 많이 계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뭐 투자스쿨 회원들은 7시부터 줌 라이브 있으니까 그때 다시 뵙고 오늘 시황 설명은 이렇게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장 끝난다면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